늙으니 다 필요 없다. 이것만 해라. 행복의 조건 3가지. 여러분, 제가 은퇴한 후 처음에는 막막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몇 년 더 먼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라라고 했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헬렌 켈러는 배움의 기쁨은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3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 한다. 제가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나서 한참을 혼자서 보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어요. 로마 철학자 비타겟이 진정한 친구는 드물며 그런 친구는
인생의 큰 보배다라고 했듯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느낀 건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긍정 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사회적 연결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우울해지고 더 많이 병에 걸리며 더 빨리 사망한다고 했다는 걸 아시나요? 저도 은퇴 후에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이런 연결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죠. 맹자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라라고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줘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도 우리의 사회적 연결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은퇴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저도 내 가치관과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상대방을 대하세요. 저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돌보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과 고독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가까운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강인한 의지로 혼자서 많은 것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나의 어두운 세계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자아실현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강조하며 혼자서도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지내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통해 많은 시간을 혼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라. 여러분, 제가 은퇴한 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처음엔 시간이 많아진 게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강좌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죠.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배움의 기쁨은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더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사람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주자는 학문은 끝이 없으니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주자는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완성해 나가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배움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 요리,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혀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은퇴 후에 사진 찍는 것을 배우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서로 배우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시켜주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모두 이 중요한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나서 한참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늙으니 다 필요 없다. 이것만 해라. 행복의 조건 3가지. 여러분, 제가 은퇴한 후 처음에는 막막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몇 년 더 먼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라라고 했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헬렌 켈러는 배움의 기쁨은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 한다. 제가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나서 한참을 혼자서 보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어요. 로마 철학자 비타겟이 진정한 친구는 드물며 그런 친구는 인생의 큰 보배다라고 했듯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느낀 건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사회적 연결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우울해지고 더 많이 병에 걸리며 더 빨리 사망한다고 했다는 걸 아시나요? 저도 은퇴 후에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이런 연결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죠. 맹자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라라고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줘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도 우리의 사회적 연결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은퇴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저도 내 가치관과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상대방을 대하세요. 저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돌보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과 고독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가까운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강인한 의지로 혼자서 많은 것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나의 어두운 세계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자아실현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강조하며 혼자서도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지내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통해 많은 시간을 혼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라. 여러분, 제가 은퇴한 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처음엔 시간이 많아진 게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강좌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죠.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배움의 기쁨은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사람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주자는 학문은 끝이 없으니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주자는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완성해 나가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배움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 요리,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혀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은퇴 후에 사진 찍는 것을 배우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서로 배우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시켜주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모두 이 중요한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나서 한참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늙으니 다 필요 없다.
없다. 이것만 해라. 행복의 조건 3가지. 여러분, 제가 은퇴한 후 처음에는 막막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몇 년 더 먼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라라고 했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헬렌 켈러는 배움의 기쁨은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3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 한다. 제가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나서 한참을 혼자서 보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어요. 로마 철학자 비타겟이 진정한 친구는 드물며 그런 친구는
인생의 큰 보배다라고 했듯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느낀 건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긍정심리학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사회적 연결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우울해지고 더 많이 병에 걸리며 더 빨리 사망한다고 했다는 걸 아시나요? 저도 은퇴 후에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이런 연결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죠. 맹자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사귀어라라고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줘요.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도 우리의 사회적 연결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은퇴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저도 내 가치관과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지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저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해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상대방을 대하세요. 저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돌보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과 고독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가까운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강인한 의지로 혼자서 많은 것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녀는 나의 어두운 세계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자아실현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강조하며 혼자서도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지내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 그림 그리기와 독서를 통해 많은 시간을 혼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좋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라. 여러분, 제가 은퇴한 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퇴 후 처음엔 시간이 많아진 게 좋으면서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강좌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죠.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은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녀는 배움의 기쁨은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사람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배움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주자는 학문은 끝이 없으니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주자는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완성해 나가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배움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그림 그리기, 요리,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혀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은퇴 후에 사진 찍는 것을 배우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서로 배우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시켜주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철학자들의 지혜와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모두 이 중요한 진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많이 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나서 한참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그들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저는 은퇴 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많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빛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